부산 진구의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이현입니다. 시의원에 출마를 하고 부산 전체에서 선출직 시의원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그렇죠. 없어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당선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의원 할 때 LCT 아시죠? 잘 알죠. 네, 거기에 이제 협약의무 보증금 139억을 몰치를 했습니다. 하면 양평처럼 네. 공짜로 최우승 뭐냐는데 다 퍼줄 수 있었는데 일부 추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계금 골목시장이라고 있어요.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인분들이 노력이 너무 가상하대. 근데 화장실을 만든 게 아니라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짓고 그 안에 화장실 화장실이었어요. 넣어버렸네. 예. 천재네.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킨십을 하고 계신지. 그 바람이 안 불 수 있다는 가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간단한 논리예요. 20.1%를 제가 대면을 해서 설득하면 된다. 이현을 꼭 지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마지막 웃긴다. 경제 얘기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과하고 배 가격이 그냥 기록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물가가 기록된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3%대를 2개월째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과는 88.2%, 배는 87.8% 올랐는데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환율도 떨어지고 뭐 여러모로 그 한국 돈의 돈 값어치들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외환보유고도 많이 새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1,4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 중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재인 대통령 때 1,100원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20% 이상의 화폐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 망했다고 그럼 온종일 냈을 환율 거야. 오른다고 막 난리고 정부 대책 없다고 지랄하는데도 이미 우리나라 돈이 5분의 1이 날아가서 5분의 4 토막으로 떨어졌는데도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국내에 있는 이렇게 돈 값어치가 떨어졌으면 국내에 있는 물가 오르는 거는 이해가 된단 말이야. 당연히 돈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물건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정도껏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최고로 많이 올라서 환율이 20% 올라갔다고 치면, 돈 값어치가 20% 떨어졌다고 치면, 20%가 맥시멈으로 올라야 이게 말하자면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승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물건 값이 그대로 있고 경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20%가 우리가 돈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20% 물가 오르면 그거는 어느 정도 정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수준인 건데 80%가 오른다? 이거는요, 중간에 60% 오른 상승분을 누군가가 사기치지 않고서는 이런 가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석유류는 1.2% 정도 올랐다고 해요. 원래부터 높은 가격을 쭉 유지해 왔었으니까.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석유값 내렸다고 해갖고 기름값을 내린 적이 있냐? 찔끔 떨어졌다가 도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산업들은 더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거기에 택시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버스값 올랐죠. 지하철비 올랐죠. 그렇지. 사실상 서민하고 연관돼 있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비, 식비, 그다음에 전기료 같은 수도광열비 같은 것들이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에 후퇴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음모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새끼들이 집권 5년 동안 경제가 망할 거를 알고 있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차 되면 끝나고 나면 선거를 할 줄 알아. 근데 그때 가갖고 물가가 오르면 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 그러니까 전년도에 미리 땡겨 올려버리는 거야. 즉 매년 10%씩 올려야 되는데 매년 10%씩 조금씩 올라서 그거를 충격치를 덜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올해 20%를 땡겨 올려버리는 거죠. 미리.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선거 전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20% 올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도 그 20%가 유지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20% 미리 올려놓은 걸로 더 안 오르는 걸로 이거를 잡았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심할 정도로 공산품, 식료품, 뭐 공공요금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올려놓고 야 올린 상태에서 니들 만족하지? 그냥 우리 이 상태에서 1년만 버티자. 선거 끝날 때까지 물건값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싶었지.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름값 올랐다고 또 올리고, 운송비 올랐다고 또 올리고, 뭐 올랐다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전쟁 났다고 또 올리고. 계속 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문제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끌어올리면요. 이미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안 사요. 여러분 휴대폰 이거 원가 얼마인지 뻔히 알고 전국 대리점마다 가격이 어디 가면 싸게 나오는지 뻔히 아는 상태. 야, 삼성전자 힘들어. 이제부터 휴대폰 400만 원 하면 누가 이 휴대폰을 쌉니까? 아우, 옛날 휴대폰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돌려막혔죠. 아이고 싸구려 아이폰이나 중국에서 폰 사갖고 쓰지. 그러니까 요런 이 공산품이나 수입 대체 효과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무리한 물가 상승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화, 석유 수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 같은 공공 영역하고 농산물 부분은요 이유만 붙이면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올겨울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하우스 딸기를 졌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생산비가 많이 올랐어요. 딸기값 작년에 5,000원 하던 거 올해 10,000원. 근데 실제적으로 기름 더 쓴 가격은 얼마 정도 올랐겠어? 기름값이 2배 올랐어, 3배 올랐어. 물건값이 2배, 3배, 오를 만큼 그만큼 큰 변동 요소가 있은 적이 없어. 우리가 태풍을 맞았어, 지진을 맞았어, 한 해를 맞았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만큼 물가가 오르면 누가 봐도 장난질 한 거고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지. 늘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정부가. 그런 물가 상승을 눈 감아주면서 거기에 폭리를 취한 집단하고 이익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가 마지막이었는데 KBS 장악 문건이 나왔어요. 사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거거든요.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데 박민 사장이 오면서 이러한 대회비가 결정됐다는 거는 이거는 박민 사장 아니라 어떤 놈이 오더라도 KBS를 이렇게 망가지기 위한 준비 내지는 결정이 나 있었다는 거죠. 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박민 KBS 사장 취임 전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대회비 문건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임원, 자회사 사장, 감사, 국장급 직위는 가능한 우파 등용, 그리고 이번 단체 교섭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 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KBS 정상화, 방송 구조 개편 등 단계별 조직 장악 지침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내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방송을 사유화 내지는 도구화하겠다라고 하는 문건인 거거든요. 따라서 이 문건이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거나 공유 받아볼 수 있는 문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회비로 이미 작성이 됐는데 간부들은 몰랐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건을 작성한 자와 이 문건을 받아서 이대로 실행한 자는 누구라는 거야 도대체. 간부도 모르고 노조도 모르고 거기 있는 임직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이런 문건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겠냐고요. 저는 국정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도 MBC 국정원 문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KBS 직원이 이걸 제보를 했는데, MBC 스트레이트에. 진짜 웃긴다. KBS가. 나는 이거 터뜨릴 능력이 없으니까 MBC가 해줘라고 청탁한 거네요. 이게 고위급 간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장급 직위가 하급자에게 참고하라며 건네는 등
사측 간부 사이에서 유통이 됐다. 평 직원 중에서도 이 문건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KBS 입장에서는 이런 문건은 작성된 적도 공유된 적도 없다는 거 아니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건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KBS 본부 노조에서는 KBS 문서 양식은 아닌데 내부 인력 아니면은 파악하기 힘든 KBS의 내밀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문건 작성자 중에는 내부 조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AIEA 문건이랑 똑같다. IAEA 문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말하면. 이런 그 방송구조 개편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문건에 현행 KBS 체제를 1공영 인민영으로 개편을 하고 오, KBS2는 팔라나 보네. ETV는 민영화. 오, 뭐 삼성 그렇게. 좋겠다. 왜 좋아요? 아니 뭐 지금 이거 인수할 만한 거 하나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내가 보기엔 삼성이지 뭐. 네. 그래서 뭐 보도국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명 동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투표해가지고 보도국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왜 뭐 그 기간 내에 한 번 더 뭐 재신임 묻는 투표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딴 데로 단체 해방 무시하고 발령 딴 데로 내고 아니면은 뭐 직무 대행 체제로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KBS 조직 자체를 거의 와해시키는 수준. 그 자기가 이제 뽑는 사람들로 거의 구구 인사겠죠? 그런 사람들로 다 채우려는 이런 시도를 한 걸로 보이는 이런 문건이고 실제로 KBS 본부 노조가 볼 때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완성된 것 같은데 하는 집 보면 거의. 네. 아직 저기 민영화는 안 됐으니까. 어. KBS 민영화도 안 됐잖아요. 아직. 그럼 민영화까지 되면 이제 다 끝난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KBS 방송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마만큼 뒤에서 장난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뭐라 그런다? 기울어진 방송 환경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죠. 지금 KBS, MBC가 전부 다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개소리를 털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베들, 우익 유튜버들도 KBS에 이제 특채 많이들 되겠네요.